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린 데 한몫한 범 내려온다. 후두두두두. 근데 그 영상 2탄에 버금가는 영상이 나왔다고 합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맞습니다. 지난해 범 내려온다라는 제목의 홍보 영상으로 전 세계를 뒤흔들었던 한국관광공사가 이번에 또 일을 냈습니다. 이번엔 서산 머드맥스란 영상인데요. 함께 만나보시죠. 영화 매드맥스를 보신 분들이라면 그렇죠. 단연코 이 장면 가장 먼저 떠올리실 텐데요. 바로 사막 추격전이죠. 네. 그런데 한국관광공사에서 이를 떠올리게 하는 영상을 만들어서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경운기에 힘찬 시동을 걸며 시작되는 이 영상. 벌써 분위기가 뭔가 심상치 않죠. 그렇게 비장하게 경운기를 몰고 달려오는 곳은 바로 서산 갯벌이었습니다. 오호. 영화 매드맥스에 사막이 있다면 서산 머드맥스에는 갯벌이 있다. 이렇게 흥겨운 힙합 음악을 배경으로 수십 대의 경운기가 비장하고 웅장하게 갯벌을 달려가는 모습 지금 보실 수가 있는데요. 네. 그렇게 갯벌을 달려가서는 뭐 하느냐. 자, 바지락을 캐는 모습이 이어서 나옵니다. 굉장히 네. 재밌게 연출이 잘 된 것 같습니다. 야, 지금 저 바지락 캐고 계신 분들 중에 한 분은 영화 배우 멜 깁슨 씨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저기에. 그러니까요. 너무 멋있잖아요. 네. 경운기가 저렇게 멋있는 장면으로 연출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아하. 거의 그냥 아까 말씀하신 영화 매드맥스의 분노의 도로를 거의 패러디해서 정말 멋있는 영상으로 만들었는데 우리나라 서산이 갖고 있는 그 축제, 머드 축제가 있잖아요. 그걸 네. 이제 영상화해서 만든 건데 너무 잘 만들었고 이게 한국관광공사 홍보 영상 시즌 2인데요. 이름은 네. Feel the Rhythm of Korea. 발음 좋으신데요. 예, Feel the Rhythm of Korea인데 아하. 그만큼 이제 한국의 리듬을 경험하십시오. 이런 의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경위가 총 30대가 동원이 됐고요. 서산, 대산읍, 오지리, 어촌 계장 및 주민 80여 명이 참여를 했는데 세상에. 관광공사는 이 영상뿐만 아니라요. 강릉 양양편에는 젊은이들 죽도해변에서 서핑하는 장면도 이거 네, 이렇습니다. 네. 이 장면도 나오고 있고요. 또 안반대기에서 캠핑하는 모습도 영상으로 만든 게 있고요. 대구에서는요. 특유의 골목 문화를 보여주는 등 각 지역의 다양한 특성들 지금 나오고 있는 저 장면인데요. 네. 저걸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영상들을 만들어서 많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세상에, 보고만 있어도 흥이 절로 납니다. 누리꾼들 반응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하재근 평론가님. 예, 서산 머드맥스 광고를 보고 빠져든다. 몇 번째 돌려보고 있다. 경운기가 이렇게 멋진 거였나? 제 고향 서산을 멋지게 소개해줘서 감사하다. 이런 네. 반응들이 있는데 네. 지난번 1탄 때 범 내려온다 때 6억 뷰가 넘으면서 국제적으로 화제가 됐었거든요. 요번 2탄도 상당히 화제가 될 것 같습니다. 야, 충남 서산에서 이런 멋진 작품 나온 게 충남 얘기 하나 더 가볼까요? 안진영 기자님. 네, 얼마 전 실종 할머니 곁을 지켜서 구조를 도운 백구 기억하시죠? 바로 어제 이 백구에 대한 119 명예구조견 임명식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반짝반짝 새로 산 개집 한 채와 예쁜 목줄, 그리고 개가 좋아하는 간식이 준비된 이곳.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케이크와 꽃다발, 그리고 화환, 마지막으로 임명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와. 과연 이 많은 물품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그 주인공은 바로 견생역전, 올해 4살을 맞이한 백구입니다. 백구야, 오랜만이다. 네, 이 백구 네. 모습 더 건강해 보이죠? 아하. 지난달 자신을 키워준 90대 할머니와 함께 산책을 나갔다가 할머니가 쓰러지자 꼬박 이틀 동안 그 곁을 지켰던 백구입니다. 국내 최초 명예구조견으로 임명돼 이렇게 케이크 독상도 받았고요. 어리둥절한 표정의 백구의 목에 알록달록 화려한 화환도 걸려 있습니다. 네. 이 자리에는 지역 주민들도 참석해 모두 축하해 줬다고 합니다. 야, 아니 그렇게 봐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요 며칠 사이에 보다 그냥 더 의젓해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하재근 평론가님. 예, 백구가 뭔가 자신의 견생역전이 되는 걸 아는지 말씀하신 대로 의젓해진 것 같은데 네. 그때 백구가 정말 사람을 구한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할머니가 반려견 2마리를 데리고 집을 나선 거예요. 네. 근데 한 마리는 집으로 돌아왔고 어허. 백구만 할머니 곁을 지킨 건데 세상에. 밤새도록 비가 내려서 할머니 체온이 떨어질 수가 있는데 아이고 할머니 누워 계시잖아요. 근데 네네. 사람이 아이고. 저렇게 혼자 있을 때 제일 무서운 게 체온 떨어지는 거거든요. 맞아요. 아이고. 그런데 백구가 어떻게 본능적으로 할머니 몸을 계속 비벼가지고 할머니 체온을 유지를 시켰고 아이고. 그다음에 수색할 당시에 할머니가 육안으로 발견될 수 없는 곳에 있었는데 네. 열화상 드론을 띄웠는데 할머니 혼자 있었으면 그게 체온이 안 잡히는 거였었거든요. 아이고. 근데 백구가 할머니하고 붙어 있었기 때문에
백구의 체온이 잡힌 거예요. 어허. 그래서 할머니가 산 거니까 세상에. 백구가 이번에 정말 협격한 공을 세웠습니다. 앙증 맞아요. 아이고 세상에.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는지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쟤 때문에 사령돼요, 지금. 구조대원분들도 백구 덕분에 할머니 사셨다고 말씀하실 정도예요. 세상에. 근데 저 영상 본 분들이 박성배 변호사님 저 당시에 아이고 사람보다 낫네 그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사람을 실질적으로 구조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냈으니까요. 어제 충남 홍성군이 백구를 명예구조견에 임명했을 뿐만 아니라 소방교 계급을 부여했습니다. 그래요? 소방교 계급은 8급 공무원 상당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백구는 정작 자신이 관심을 가질 만한 선물, 집, 케이크, 껌, 화환 등 선물도 가득 받았다고 합니다. 와 부럽다. 저 보세요. 개껌. 네. 앞서 보니까 저기 고기야. 뭐 고기도 마음껏 먹게 생겼어요. 그런데 세상에 근데 저 장소가 상당히 뜻깊은 장소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백구가 명예구조견으로 임명이 됐잖아요. 그 임명한 장소가 어디냐면 홍성에 있는 역제 방죽공원이라는 공원이 있는데 거기에 의견상, 의견이란 말이 이제 개견자를 써서 의로운 개의 동상이 있는 보통 곳이에요. 우리가 의인상 하는 것처럼.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의견상이 있는 곳인데 이게 의견상이 뭐냐면 홍성군 같은 경우에는 설화가 내려오는 게 있어요. 설화가 뭐냐면 예전에 주인이 술에 취해서 잠든 사이 불이 나니까 이 개 한 마리가 본인의 몸에 물을 적셔서 불을 계속 끈 거예요. 그래서 결국 주인을 살려내는 일이 있었거든요. 이게 홍성에 내려오는 설화인데 이 설화의 주인공, 그러니까 두 번째 의견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홍성군에서는 그 설화의 의로운 개 설화가 내려오는 개방주라는 장소가 있는데 홍성에 또 한 마리의 의견을 품게 돼서 매우 감격스럽다고 하면서 백구에 대한 칭찬과 함께 그 의미 있는 장소에서 명예 소방교로 임명을 했습니다. 이 홍성 주민분들도 으쓱으쓱 하실 거예요. 정말로 이 고장의 명예를 세상에 백구가 정말로 한껏 드높였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요. 이제 호주에서는 인간의 한계에 도전한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그렇습니다. 운동 중에 플랭크 자세라고 해서 팔꿈치와 발끝을 바닥에 대고 온몸을 지탱하는 그런 전신 운동이 있는데요. 그거 어렵더라고요. 네, 이거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30초도 버티기가 힘듭니다. 네. 그런데 이 자세를 오랫동안 유지해서 기네스북에 오른 남성이 있다고 하는데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팔꿈치로 몸을 지탱하고 있는 그 플랭크 자세를 취하고 있는 남성이 보입니다. 처음엔 저렇게 잘해요, 처음엔. 그러니까요. 이제 막 시작했나 했는데 보셨지만 이미 6시간이 넘은 그런 상태인데요. 이 남성 그냥 보기에는 막 운동을 시작한 사람 같고 전혀 힘들어 보이지도 않는데 어느 정도의 여유를 보이냐면 지금 중간중간 휴대전화도 들여다보고 있고요. 물도 마시고 음악도 들으면서 버티기를 이어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무려 9시간이 넘어갔고요. 목표했던 9시간 9분에 가까워지자 모두가 카운트다운을 알리면서 축하를 했다고 하네요. 아니에요. 저 이건 못 믿겠어요. 박성배 변호사님, 저분 이 배 쪽에 투명 받침대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9시간을 버텨요? 보통 사람들은 1분 버티기도 힘듭니다. 이 지난달 6일 호주 애들레이드에서 보신 것처럼 다니엘 스컬리 씨가 9시간 30분 1초 동안 플랭크 자세를 유지해 기네스북에 오르는 기염을 토해냈습니다. 대박 사건인데요. 사실 스칼리 씨 12살 때 왼쪽 팔을 다친 후에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을 앓아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래 버틴 스칼리 씨도 플랭크 동작 시 고통을 겪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끊임없이 고통을 겪고 팔꿈치와 팔에 계속 압력이 가해져서 나중에는 어깨까지 아프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도 왜 이런 시도를 하는 거예요, 안진용 기자님 그러면? 네, 스칼리 씨가 이번에 기네스북에 오르면서 그의 삶도 조명을 받았는데 방금 박성배 변호사가 얘기한 것처럼 이미 12살 때 팔을 다쳐서 CRPS, 이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을 앓고 있다는 게 많이 알려졌죠. 이거에 대해서 스칼리 씨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CRPS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다. 그리고 이걸 넘어서요. 어떤 고통 장벽이 있든 마음을 먹고 할 수 있으면 믿으면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싶었다고 감동적인 소감을 전했습니다. 그러네요. 할 수 있고 하면 된다는 걸
여실히 보여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박수를 보내드려야겠네요. 그런가 하면 사실 우리가 살면서 기쁨 2배 되기도 힘든데 기쁨이 무려 5배가 된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하재근 평론가님. 예, 한 테마파크에서 아기 호랑이 5 남매가 태어났는데 아, 그래요? 그게 지금 그 호랑이들이 폭풍 성장 중이라는 기쁜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이야. 관련된 영상이 있습니다. 한번 어허. 보시죠. 예, 지난 6월에 엄마 건곤이와 아빠 태호 사이에서 태어난 2남 3녀의 아기 호랑이 오둥인데요. 네. 멸종위기 일종에 속하는 한국 호랑이는 보통 한 번에 2~3마리 정도만 새끼를 낳는데 이렇게 5남매를 한 번에 낳는 것은 매우 희귀한 일입니다. 어허. 그런데 그 5남매가 모두 건강하게 엄마의 보살핌 아래 생후 70일 만에 8배가량 자랐는데요. 세상에. 이 귀여운 아기 호랑이들의 생후 70일을 맞아서 지금 이름 공모가 열린다고 하는데 아, 그래요? 이 호랑이들이 각자 개성이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첫째는 식탐이 많고 둘째는 겁이 많고 이런 식이라고 하는데 많긴 많네요. 그런 어쨌든. 개성이 반영될 수 있는 좋은 이름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야, 아니 그러면 안진용 기자님 지금 테마파크에 가면 저 호랑이 5남매를 볼 수 있는 거예요? 70일 만에 8배나 성장했으니까 이제 볼 수 있겠지 싶은데 그렇진 않습니다. 아직도 이 어미 호랑이 건곤이가 내실에서 5남매를 돌보고 있거든요. 아. 1차 백신 접종 그리고 건강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9월 말이나 10월 초쯤에 일반에 공개될 예정이고요. 네. 일단 해당 이 동물원에 이 호랑이 개체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테마파크에 원래 함께 살고 있던 무궁이 태범이 남매가 있는데 이 둘은 10월 중 경북 백두대간 수목원으로 유학을 갈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그 이유가 되면은요, 이 5남매의 생활 공간도 좀 더 넓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호랑이의 명맥을 잇는 그 호랑이 5남매 무럭무럭 잘 자라길 또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는 경사스러운 기쁜 소식을 전했던 호주에서 호주가 발칵 뒤집힌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최진봉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지난 3일에 있었던 얘기인데요. 지난 3일 오전 11시 45분쯤에 호주 뉴사우스 웨일즈에 있는 한 도시 시드니에서 북쪽으로 약 208km 떨어진 도시에서 3살 배기 남자아이가 실종이 됐습니다. 아이고. 이 3살 배기 남자아이가 자폐증을 앓고 있었는데 이 아이를 찾기 위해서요. 경찰과 응급구조대원뿐만 아니라 수백 명이 동원돼서 총 263만 제곱미터를 샅샅이 뒤졌는데 세상에. 결국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이고. 이 지역을 넘어서서 이제 인근 지역까지 수색 범위를 넓혀서 찾고 있는데 좋은 소식이 들려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에 김유진 아나운서 사실 이런 실종 사건에서는 특히 골든 타임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실종된 지 사흘이 지나면서 생존 가능성이 점차 희미해지는 아이고, 굉장히 어떡해요. 절망적인 상황이었는데요. 그런데 이때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뭔데요?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구조 헬기 수색 과정 중 집에서 3~4km 떨어진 강둑에서 사라졌던 아이가 극적으로 발견이 된 겁니다. 어머. 보시는 것처럼 당시 아이는 개울 바닥에 앉아서 물을 마시고 얼굴을 닦기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아이고 세상에. 경찰과 가족은 해당 지점으로 급히 달려가서 아이를 구조했다고 하고요. 아이고. 마침내 아이를 찾게 된 가족과 친척들은 서로를 끌어안고 펄쩍펄쩍 뛰면서 기쁨을 감추지 세상에, 못했다고 세상에. 합니다. 가족들은 애써준 경찰과 응급구조대에게도 감사를 표했다고 하네요. 이거는 정말 기적이란 단어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쁨에 벅찬 가족들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Mate, we have searched the area head to toe, SES with police. The first day it happened, I went around with the police, and I don't know, it's just, yeah, it's a miracle. I guess relief more than anything. Obviously, after 3 days, desperate to find him, desperate to get an outcome such as this. So certainly standing here today, it's a good news story. 찾아서 정말 다행이고 기쁘긴 한데 박성배 변호사님 아이가 어쩌다가 저 인적 드문 저곳까지 가게 됐을까요? 아이의 가족에 따르면 아이가 자폐증을 앓고 있긴 하지만 집 밖을 벗어나서 헤맨 적은 없다고 합니다. 납치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기도 한데 실제로 수색 과정에서 몇몇 의심스러운 정황도 드러나기도 했답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이 구체적인 실종 경위를 밝히지 못한 상황이고 이 경찰도 납치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어쨌든 정말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고 가족의 품에 안겨서 천만 다행이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코로나19 국면에서 사실 우리가 많은 것을
갖고 또 잃어버리고 사는데 또 그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축제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축제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즐겨야 제맛이죠. 그렇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좀처럼 경험할 수 없는 것이 역시 축제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를 뚫고 스페인 3대 축제 중 하나가 열렸다고 합니다. 그 화려한 현장 영상으로 직접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스페인 3대 축제 중 하나인 발렌시아의 라스파야스가 한창에 있는 모습입니다. 화려한 불꽃이 하늘을 수놓고요. 환호 소리가 도시를 가득 메웁니다. 밤이 되면 그 열기가 더욱 뜨거워지는데 이 성 마리아 축기를 기념하면서 거대한 인형을 불태우는 프로그램이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이 뜨거운 불길이 인형을 휘감으며 타오르는 모습인데요. 이 거대한 인형들은 지역 장인이 수개월에 걸쳐 만든 것인데 마지막 날 불에 태워지면서 대미를 장식하게 된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재근 평론가님 저 인형들 수개월에 걸쳐 만든 거라는데 아깝게 왜 불태워요? 세상에 전시하지. 저게 라스파야스라고 하는 축제인데 스페인 3대 축제 중에 하나인데 처음부터 불에 태울 목적으로 인형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요? 나무나 집 같은 소재로 인형을 만드는데 그의 사회적 이슈 같은 걸 인형으로 표현해가지고 불태우면서 뭔가 과거는 흘려보내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한다. 그런 의미인데 저 인형 중에서 제일 잘 만든 인형들은 선정을 별도로 해서 따로 축소된 인형을 추가로 또 만들어가지고 그거는 박물관에 소장한다고 합니다. 아하. 저거 보니까 우리 뭐 달집 태우기가 아마 그런 비슷한 것 같아요. 아마 애군도 없애고 그런 소원도 비는 그런 행사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지금도 뇌리에 남는, 기억에 남는 영화 중에 하나가 쇼생크 탈출일 텐데 세상에 현실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정말 영화 같은 탈옥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수감자 6명이 감쪽같이 사라진 사건입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현지 시간으로 어제 새벽 이스라엘의 길보아 교도소에서 팔레스타인 수감자 무기수 6명이 탈옥을 했습니다. 이렇게 감방 화장실 3명대 아래에 구멍이 나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정말 통과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비좁은 둘레입니다. 무기수들은 이날 새벽 4시 인원 점검 때부터 보이지 않았다고 하는데 교정당국은 이들이 그보다 몇 시간 전에 미리 파놓은 땅굴을 통해서 탈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교도소 담장 밖에서는 이렇게 도로로 통하는 땅굴의 출구도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진짜 쇼생크 탈출과 정말 거의 싱크로율이 99.99% 같아요. 그런데 교도소 안에서 쭉 나가서 담장 밖으로 굴을 팠다는 거예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לא מדובר בדיוק במנהרה שנחפרה. יש פה משהו שכנראה נוצל כתוצאה מהמבנים של התאים שניצלו את החלל. 교도소 안에서 굴을 판다? 무슨 드릴 같은 게 있는 것도 아닐 텐데 뭘로 판 거예요, 그러면? 아닙니다. 이게 쇼생크 탈출하고 거의 비슷해요. 쇼생크 탈출에도 숟가락으로 파잖아요. 네. 녹슨 숟가락을 이용해서 저걸 판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저걸 지속적으로 팠을까 생각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쇼생크 탈출은 수십 년에 걸쳐서 파는데 저 지금 뭐 교도소에 수감됐던 사람들은 몇 개월 동안 땅굴을 판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탈출을 했고 이스라엘 당국에서는 또 다른 탈출자나 수감자의 탈출이 우려돼서 저기에 수감돼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른 곳으로 이감을 시켰고요. 현재 드론하고 군대를 이용해서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니까 국경을 넘을 가능성이 있어서 국경 지역을 그 중심으로 해서 그들에 대한 수색을 강화하고 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요. 안진용 기자님, 저 탈옥한 사람들이 대부분 무기수? 그렇다면 중범죄 저지른 사람들이라는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라진 수감자 중에 한 명은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를 주도하는 파타당에서 군사 조직을 지휘하던 전직 사령관입니다. 다수의 이스라엘인들의 사망자를 유발한 테러 공격의 책임자였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머지 5명은요. 요르단강 서안 북부 이 제닌에서 활동하는 이슬람 지하드 단체의 구성원들입니다. 이들 중 일부는 종신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빨리 이들을 다시 붙잡는 게 시급해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왜 이 사람들을 잡는 게 중요하냐면 저 탈옥에 성공한 사람들은 아주 뭐 이 한껏 기쁘겠죠. 그리고 의기양양하겠죠. 자신들이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하지만요. 저런 사람들을 잡지 못하면 다른 죄수, 이 수감자들한테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습니다. 반드시 다시 검거를 했다는 소식
들려오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그 누구보다도 자유를 절실하게 원하는 곳이 있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그렇습니다. 현재 탈레반에 의해서 점령당한 아프간의 시민들, 국민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프간 출신의 젊은 예술가, 대학생인 한 분이 그림을 그려서 현재 아프간의 상황을 담아낸 그런 그림이 소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데 그 사진, 그 그림을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저 사진인데요. 아프간 출신의 여성 나흐마니가 SNS에 공개한 아프간 소녀의 초상화입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는 아프간 소녀 보시고 있고요. 항공기와 기체에서 떨어지는 사람들, 그리고 군인들이 철조망이로 아이를 구조하는 모습과 달리 색칠된 부분에는 전통 의상을 입고 춤을 추고 있는 여인들과 웃고 있는 소녀의 모습도 보입니다. 탈레반에 점거당하기 전과 후의 모습을 그림 한 장에 담아냈다고 하는데 많은 부분을 시사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 지금 이 벽화예요. 여러분, 그동안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접하면서 들으셨던 관련 소식들이 다 저 그림에 녹아 있어요. 앞서 보시면요. 뭔가 사람들이 추락하는 모습도 있잖아요. 작게 표현됐지만요. 그게 뭐겠어요? 수송기에 매달렸다가 추락했던 사람들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그리고 보세요. 저 수송기처럼 보이는 날개, 왼쪽 날개 보세요. 평화의 상징인 비둘기 날개 같기도 하잖아요. 왼쪽 날개는요. 그런 모습. 그리고 저 철조망이 쳐인 담벼락으로 내 아이만이라도 살려주시고 탈출시켜주세요. 아프간 엄마 아빠들의 절규, 아이를 미군들한테 올려보내는 그 모습도 생생하게 벽화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이 정말로 이 그림을 그린 이유는 뭘까요? 안진용 기자님. 일단 이 그림을 그린 라흐마니는요. 4년 전 특별 이민 비자로 미국으로 와서요. 이 토목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이 원래 의도대로 그린 게 아니라는 거죠. 원래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이후에 카불이 탈레반에 점령당한 겁니다. 세상에. 처음에는 이 자국의 문화를 아름답게 소개를 하기 위해서 이 소녀의 그림을 그렸는데 이후 카불이 점령됐다는 소식을 듣고 그때부터 그림의 톤이 바뀐 겁니다. 저렇게 도움을 요청하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담게 됐다는 건데요. 조국은 무엇과도 대치할 수 없고 빠른 시일 내에 아프가니스탄이 안정되기를 바란다는 의도로 저 그림이 조금은 달라지게 됐는데 네. 라흐마니 외에도 수많은 아프간 출신 인플루언서들이요. SNS를 통해서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관심 그리고 도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세상에 작품을 원래 방향으로 추진하다가 조국의 소식을 듣고 급작스럽게 변경한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정말 많은 아픔과 애환이 담겨 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의 아프가니스탄 상황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충격적인 상황도 그림에 담겨져 있지만 지금 이런 모습도 목격이 되고 있다면서요. 김유진 아나운서. 그렇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한 대학 강의실에서 포착된 모습인데요. 함께 만나보시죠. 강의실 한가운데 커튼이 쳐져 있습니다. 그러네요. 한쪽에는 일반 복장을 입은 남학생들만, 다른 한쪽에는 히잡 차림의 여학생들만 앉아있는 모습인데요. 탈레반이 정권을 잡은 이후 각 대학에는 남녀를 구분해야 한다는 지침이 전달됐는데 세상에. 해당 지침은 여학생들에 대해 히잡 착용과 출입문 구분, 여교수 강의를 듣도록 하고 있고요. 남녀 따로 강의실을 배정할 것을 명시하면서 그게 여의치 않은 경우 이렇게 커튼으로라도 남녀를 구분하라고 해서 이렇게 커튼을 친 채로 강의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대체 하재근 평론가님 21세기 이게 대체 뭐 하는 행동입니까 진짜? 그러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러니까 처음부터 탈레반이라는 집단이 일반인의 상식,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특수한 종교적인 원리주의적인 열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집단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러한 집단을 미국이 밀어준 건데 과거에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을 때 소련이 들어와서 아프가니스탄 이슬람의 전통을 다 이제 타파하니까 네. 그것 때문에 종교적인 열정이 강한 사람들이 따로 뭉쳤는데 미국이 이제 소련한테 대항하라고 그 사람들한테 무기를 대주니까 아하. 그 집단이 탈레반이 돼가지고 네. 결국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한 건데 아이고. 처음부터 종교적인 원리주의적인 열정이 강한 사람들이다 보니까 자기들이 권력을 잡고 나서 뭔가 좀 이해하기 힘든 그러한 통치를 하는 건데
이거는 일반적인 이슬람교 신자들도 이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그러니까요. 좀 특이한 행태를 탈레반이 자꾸 보이는 거고 저 칸막이 친 게 정확히 탈레반의 지시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어쨌든 탈레반은 지금 다른 나라랑 외교 관계를 수립하고 투자받고 그러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기들 나름대로는 정상 국가적인 모습을 보이려고 네. 저게 그나마 정상적인 모습이라고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나마 저 상황은 남학생과 여학생, 남녀를 구분하기 위해서 가운데 커튼이 쳐 있잖아요. 그런데 더 우려되는 건 이제는 강의실에서 여학생의 배우는 모습, 강의 듣는 모습조차 볼 수 없지 않을까 그런 우려마저 듭니다. 국제사회가 다 걱정스런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